이번 시간에는 전류미로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류미로 설계 회로는 주로 집적회로에서 바이어스를 인가할 때 혹은 액티브 로드를 인가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OTA 설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회로들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저희들이 커런트 미러 회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플 커런트 미러 회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모스페트를 이용한 심플 커런트 미러인데요. M1과 M2는 매치드 트랜지스터, 쌍둥이 같은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M1은 다이오드 커넥션입니다. 보시면 드레인과 게이트가 와이어로 서로 숏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게이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VGS가 바로 VDS와 동일합니다.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이 M1 게이트 소스 사이 전압이 M1의 드레인 소스 전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VDD가 주어지고 레지스트가 주어지면 레퍼런스 커런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내고 이 전류에 해당하는 VGS를 찾아내게 되면 게이트 바이어스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게이트 바이어스가 M2의 게이트로 인가가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트랜지스터 M2를 봤을 때 게이트 전압이 주어지게 되면 내부에 채널 커런트가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 때문에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디바이스가 아웃풋 전압이 여기에 이제 M2 소자의 VDS인데요. 여기가 VGS-VT 다시 말해서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M2 소자가 세츄에이션 영역, 액티브 영역에 동작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전류는 오로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로 R호가 작진 않는 값입니다. 여기 아웃풋 전압에 의해서 아웃풋 전류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게이트 전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이 디바이스는 레퍼런스 전류를 미러링 한다는 얘기가 카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류를 카피를 해서 M2 소자로 복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미러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에 흐르는 전류를 카피해서 생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 전압은 세츄에이션 영역에 동작할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커런트 소스와 아웃풋 레지스턴스 형태의 두 개의 아이디얼 전류 소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어스를 인가를 할 때 집적회로 같은 데서는 이렇게 커런트 소스를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커런트 소스가 여기 커런트 소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소스로 바이어스를 인가를 할 때 그 심플 커런트 미러를 사용을 해서 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BJT의 심플 커런트 미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BJT도 동일합니다. 컬렉트와 베이스가 다이오드 커넥션 되어 있는 기준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퍼런스 장이 있고요. VCC와 레퍼런스 장을 이용해서 레퍼런스 전류를 찾아내면 여기에 VB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VB 값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차이, VCC와 VB의 차이를 레퍼런스 장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레퍼런스 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레퍼런스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컬렉트에 흐르는 전류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아웃풋 전류는 여기에 컬렉트 전류하고 동일합니다. 미러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컬렉트 커런트는 레퍼런스 커런트에서 베이스 커런트 2배를 뺀 것에 해당하는데 베이스 커런트는 컬렉터 커런트, 다시 말해서 아웃풋 전류를 베타배로 나누게 되면 베이스 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을 하게 되고요. IO에서 풀어보면 레퍼런스 전류 1 플러스 2 오브 베타, 베타가 충분히 크면 IO와 I 레퍼런스가 거의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스펫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전압이 고정이 되면 Q2 소자에 커런트 소스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Q2 소자에 아웃풋 장이 있게 됩니다. RO 값이. 그래서 이 RO가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그 아웃풋 전압으로 인한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그죠? 이 아웃풋 장이 여기 있는 이 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이용을 해서 커런트 소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커런트 소스를 심플 커런트 미러로 만들었을 때 이 아웃풋 저항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웃풋 저항은
단일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아웃풋 저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높이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윌슨 혹은 위들러 커런트 미러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위들러 커런트 미러는 심플 커런트 미러에서 모스펫에서 보죠. 모스펫에서 여기에서 똑같이 따와서 모스펫이 여기 출력 전압이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O라고 보죠. 여기를 M3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저항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RS라고 해보죠. 그렇게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 B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VGS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VGS 전압과 여기 전압 차이, RS에 걸려있는 전압 차이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VGS 전압, 여기의 전압은 VGS3, 이 소자의 VGS 플러스 RS, 여기 붙어 있는 RS 곱하기 IO에 해당합니다. 여기 흐르는, 여기가 IO3라고 하죠. 저기 헷갈리니까요. 여기를 IO3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reference는 VGS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Ireference는 1/2의 UN COX W of L 그리고 VGS 마이너스 VTH 스퀘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아웃풋 커런트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I5는 1/2 mu n COX W over L VGS3 마이너스 VTH 스퀘어 언더스코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IO와 Ireference의 레이쇼를 내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IO over Ireference를 내게 되면 매치드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mu n COXW over L은 같이 나눠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VGS 마이너스 VTH 스퀘어 전체를 스퀘어를 해놓죠. 여기에 스퀘어가 되고요. VGS3 마이너스 VTH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 VGS3하고 IO3라고 해야겠네요. 여기가 IO3 두 개가 언노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IO3와 VGS3 이 두 개가 언노운입니다. 두 개가 언노운이고요. 식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요 식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VGS3 그리고 여기 IO3 그래서 두 개의 식에 두 개의 언노운이 있기 때문에 익젝트하게 풀립니다. 어떤 걸 대입해 놓을지는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IO3를 대체해 놓고 싶으시면 IO3에 대해서 여기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IO3를 대체해 놓으려면 여기는 VGS 마이너스의 VGS3 over RS 여기에 식에서 보시면 IO3에 대해서 풀게 되면 두 개 디퍼런스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VGS에 대한 식으로 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VGS에 대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RS Ireference 이 전압이 VGS 마이너스 VGS3 네.
이 전압비니까 단위가 없겠죠. 이것의 스퀘어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여기 안에는 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보시면 VGS3가 언론이고 식이 한 개가 존재하고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을 구해서 양수이면서 threshold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VGS3를 구해서 VGS3를 구하고 나면 이 전류를 구해낼 수 있겠죠. IO3를. 그래서 여기서 VGS3와 IO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IO3에 대해서 식을 세우려면 VGS3를 대체해 넣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IO3 over R reference, I reference는 그 스퀘어로 주어지고요. 여기가 아래쪽이 VGS-VTH, 위쪽이 VGS3인데 VGS3는 VGS-의 RS, IS 이렇게 주어지 IO3 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IO3와 여기가 IO3 둘이 언노운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IO3를 구해낼 수 있고요. IO3를 구해내고 나면 여기 M3에 대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GM3와 RO3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커런트 미러에서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아웃풋 레지스턴스, 심플 커런트 미러일 때는 모스FET가 가지고 있는 RO가 된다 했는데요. 위들러인 경우에는 여기 그 소스 쪽에 R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여다본 아웃풋장 Rout은 이 Rout의 데피니션은 델타 Vout VO3 하고 델타 IO3 이 변화의 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전압이 변화했을 때 전류의 변화량 혹은 전류가 변했을 때 전압의 변화량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자일원에서 많이 풀었었죠. RS 그리고 RO3 플러스의 GM3 RO3 RO3 RS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시리즈 피드백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저항과 RO3에 있는 저항이 시리즈로 보이지만 GM 팩터 때문에 이만큼 레지던스가 증폭돼 보입니다. 이 저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RO3보다는 월등히 큰 저항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얼한 커런트 소스에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미들 커런트 미러의 특징이 IO3가 I 레퍼런스보다 훨씬 작습니다. 위에 여기 식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터러티브하게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여기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reshold보다 여기가 더 큰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위들러 커런트 미러입니다. 모스펫에서도 위들러 커런트 미러를 만들었을 수 있고요. BJT에서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개선할 수 있는 회로가 윌슨 커런트 미러 구조입니다. 윌슨 커런트 미러는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좀 특징이 일반적으로 레퍼런스 회로가 심플 커런트 미러 보시면 이쪽에 레퍼런스 커런트 미러가 있고 출력을 이 게이트를 잡아서 이렇게 전류를 만들어내는 모스펫도 마찬가지죠. 레퍼런스를 잡아서 출력을 내주는 형태인데요. 윌슨은 반대로 생겨 있습니다. 레퍼런스 회로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출력 회로인데 출력 회로에 Q2 소자가 보시면 다이오드 커넥션이 돼서 센싱 기능이 있습니다. 아웃풋을 센싱을 해서 입력적으로 피드백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여기에 베이스 전류와 여기에 컬렉터 전류가 형성이 되고요. 이 베이스 전류로 인해서 여기 출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출력 전류가 Q2에서 센싱이 돼서 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의 합이 여기가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전류가 많이 센싱이 되게 되면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레퍼런스 전류에서 여기 전류를 뺀 나머지 전류가 이 전류인데 이 전류가 감소해서 여기 출력 전류를 줄여주는 그런 네거티브 피드백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퍼런스 전류가 그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와 IC1과 IB 두 개의 합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IC1과 IC2는 매치드 트랜지스터로 동일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미터에 흐르는 Q3에 흐르고 있는 에미터 전류
여기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는 컬렉터 전류와 여기 두 개의 베이스 전류의 합이 여기서 흘러야 되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전류를 더해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에미터 전류는 컬렉터 전류, 이 컬렉터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고요. 두 배의 베이스 전류는 각각 이 두 개의 전류를 나타냅니다. 그걸 더하게 되면 Q3의 에미터 전류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 전류는 이 에미터 전류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1 플러스 베타배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이 에미터 전류를 1 플러스 베타배로 나누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 전류와 여기 컬렉터 전류가 있게 되는데 이걸 B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베이스 컬렉터 전류는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전류를 이렇게 다시 적어 보면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컬렉터 전류가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류는 컬렉터 커런트인데 베타 곱하기 IB에 해당하는 전류입니다. 여기를 IB 전류에 대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레퍼런스 커런트가 나오는데요. 베타 제곱 2배 베타 플러스 2 분의 베타 플러스 2가 위에 올라오고 여기 베타가 하나 더 곱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다가 베타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전류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레퍼런스 전류와 아웃풋 커런트 여기에 아웃풋 전류와 레퍼런스 커런트 이 B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심플 커런트 미러와 차이를 한번 보시면 심플 커런트 미러인 경우에는 I 아웃풋 커런트와 I 레퍼런스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1 나누기 1 플러스의 2 오브 베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베타가 아니라 베타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전류와 이 전류가 거의 동일한 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일한 전류를 카피하는 것과 아울러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아웃풋 전류,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죠. 여기 전류가 증가했다고 하면 여기에 증가한 전압, 이 둘의 비가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K실에 의해서 여기로 나오거나 혹은 여기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를 더하면 여기에 들어간 전류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전류, 에미터 전류, 이 에미터 전류는 이렇게 주어지죠. 이 에미터 전류는 여기에 흐르거나 여기 흐르거나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는 동일한 전류가 됩니다. 커런트 미러링 특성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IX 요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I가 건너오게 되면 두 배를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IX와 I의 B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VX over IX 해서 아웃풋장 이걸 계산해 보고 싶어요. R아웃. 그러려면 VX를 구해야 됩니다. 이 전압을. 여기 전압은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합의 여기 전압이겠죠. 그래서 여기 양쪽에 걸려 있는 전압은 그 에미터 저항에다가 이 전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흘러 들어온 전류가 여기에 에미터 저항에 흐르는 전압 이렇게 저항에 이걸 곱하면 여기 전압이 얻어지고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 차이 RO3에 여기 RO3에 해당하는데 RO3 양단에 걸리는 전압인데 RO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RO3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보시면 I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베이스에서 나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컬렉터로 나오는 전류가 여기에 베타배만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전류의 합이 여기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RO 값이 RO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VX는 아래처럼 주어지고요. 여기에서 IX분의 VX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얘가 거의 도미넌트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 1을 무시하고 여기 계산을 해보면 여기도 1 무시하고요. 2배 베타분의 베타 스퀘어이기 때문에 2분의 베타 곱하기 RO3 정도의 저항값을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플 커런트 미러의 아웃풋장, 이 아웃풋장의 2분의 베타배만큼 높은 아웃풋장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커런트 미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플 커런트 미러와 위들러 커런트 미러 그리고 윌슨 커런트 미러를 살펴봤는데요. 커런트 미러는 기본적으로 커런트 소스를 만드는
회로입니다. VDD에서 이렇게 푸싱하는 커런트 미러가 될 수도 있고요. 소스 쪽으로, 그라운드 쪽으로 이렇게 싱킹하는 커런트 미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류 소스에 사이드 이펙트로 아웃풋 레지스턴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심플 커런트 미러일 때는 트랜지스터의 RO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변하게 되면 이 전압 변화에서 아웃풋 전압의 변화, 전류의 변화가 생겨나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아웃풋 전류인데요. 원래 이 아웃풋 전류는 여기에서만 결정이 되고 이 전류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심플 커런트 미러보다 좀 더 높은 저항을 가지는 전류 미러를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두 가지를 저희들이 소개했는데요. 위들러는 여기 에미터에 저항을 달거나 혹은 소스에 저항을 달아서 커런트 소스를 만들게 되면 아웃풋 저항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들러 커런트 미러이고요. 또 한 가지가 윌슨이 있었습니다. 윌슨은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이용을 해서 아웃풋 저항을 키웁니다. 저희들이 그 윌슨 커런트 미러는 출력 쪽을 센싱을 해서 입력 쪽으로 피드백하는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류 변화를 억제하는 그런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 생각을 한번 보면 전류 변화가 없으면 아웃풋 저항이 커지는데요. 여기에 전류 변화가 생겼다고 하면 전류가 증가하면 만약에 여기 전류가 증가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게 센싱이 돼서 여기 전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에서 여기 전류를 뺀 게 여기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전류가 증가하면 베이스로 들어가는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를 감소시키는 루프가 돌아서 이 전류가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 하는데요. 그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용해서 아웃풋 저항을 이렇게 키우는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